부가세 신고 위한 준비 자료, 이제 매출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위한 준비 자료는 부가세 신고서상에 매출 금액을 집계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영세율 일부 첨부 서류는 제외하고 서류 자체를 세무서에 신고 서류를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입분들이 뭔가 신고하고 나면 뭐 세무서 다 묶어서 내야 되고,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모든 증빙은 회사에서 또는 세무대리인이 5년간 보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고서에 뭐 매출이 얼마다, 매입이 얼마다 이런 걸 적어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첨부 서류를 뭐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서에 정해진 첨부 서류를 내는 거지, 이 증빙 자체를 막 세무서에 갖다 내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영세율 같이 특이한 경우에는 영세율 첨부 서류 양식 같은 걸 넣어야 되긴 하지만, 그때 일부 입금증이나 이런 계약서 같은 게 들어가야 되지만, 그 외에는 따로 뭐 증빙을 챙겨서 신고할 때 같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는 홈택스 로그인 하셔서 조회 발급 코너에 가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뭐 도전 프로그램 이런 거 쓰시면 끌어오기 하면 되죠, 자동 점표에서. 그래서 여기에 공급가액이 매출이 되고, 이게 이제 부가세 내야 되는 매출세액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매출 중에 첫 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 두 번째 종이세금계산서, 이게 종이세금계산서죠.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액, 이제 업종에 따라서 업체에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이 있습니다. 이런 뭐 음식점 가시면 카드 단말기 보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자를 상대로 카드를 긁으시는 이런 업체는 이 카드 매출 내역을 집계해야 됩니다. 어디서 하느냐? 이 카드 단말기에 처음에 기장하실 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적어둡니다. 그러면 그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부가세 신고 기간에 전화하면 뭐 다 자료 하느라고 연락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7, 8, 9월 거 신고할 때 10월 초에 적어도 영업일 기준으로, 빨간 날 빼고 영업일 기준으로 3일은 지나야지 카드 매출 자료가 확정이 됐다고 이 단말기 회사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넉넉 잡아 3, 4일 후에 전화를 하셔야 돼요. 그 전에 전화하시면 말일잡게 수집이 안 되니까 반드시 다음 달 한 3영업일 이후에 전화하셔야지 카드 단말기 회사에서 뭐 자료를 줄 거고 팩스나 메일로 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여신금융협회 가입하면 됩니다. 네이버에다가 여신금융협회 치시고 회원가입하시면 거기서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는 홈택스에서 카드 매출 자료가 뜹니다. 그러면 그것도 17일 이후에, 그러니까 보통 15일 이후에 요즘 조금 땡겨져서 15일 이후에 세무대리인 쪽에 또는 회사 로그인 하시면 카드 매출 조회하는 곳에서 나옵니다.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액 조회하는 방법은 카드 단말기 회사 또는 여신금융협회에 들어가고 또는 홈택스. 근데 이건 너무 늦게 나오니까 일단 이렇게 조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현금영수증 매출액은,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만든 제도니까 내가 오늘 썼다? 그럼 내일 바로 짓게 됩니다. 그래서 7, 8, 9월 신고할 때 10월 1일에 바로 조회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 매출액은 카드 단말기 회사에서 3일 이후에, 영업일 3일 이후에 자료 받을 때 보면 현금영수증 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이 카드 단말기로 보통 긁으니까요. 사람들이 음식점 와서 여기서 현금영수증 발행해 주세요 이러면 대표들이 여기서 현금영수증 발행하시죠. 그래서 카드 단말기에서 집계가 됩니다. 또는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홈택스 자료 쓰시는 게 좋아요. 뭐 이게 누락되거나 이런 경우 많으니까 적어도 세무서에서 뭐라고 할 때, 자료 얘기할 때 홈택스 자료로 얘기하니까 대부분 홈택스 자료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거보다 작다고 하면 소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 안 하는 순수 현금 매출, 뭐 음식점에서 카드도 아니고 현금 주면서 현금영수증도 요청 안 하고 그냥 가버렸다. 자진 발급, 편의점처럼 자진 발급하는 업체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매출, 순수 현금 매출도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매출, 이제 이게 워낙 요즘 많아지죠. 대표들이 뭐 도소매업종 이런 데들은, 소매업종 이런 데들은 11번가 뭐 위메프, 쿠팡, 옥션 이런 데서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 오픈마켓 사이트를 빌려서 거기에 내가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죠. 그러면 이런 오픈마켓들의 관리자 사이트 로그인을 해서 매출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 쇼핑몰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개인 쇼핑몰에서 결제 대행사에 연결된 곳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니시스 이렇게 있으면 이니시스 사이트로 로그인 하셔서 매출 확인합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뭐 한 3, 4일, 3영업일 이후 이렇게 안전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 해외 매출이 아까 영세율 매출 중에서 수출 신고 필증. 얘는 세운계약서 발행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 신고 필증으로 해서 기타 영세율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국 신유점 구매 확인서는 세운계약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세운계약서에서 영세율로 끌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해외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용역 의뢰를 했을 때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은 외화 입금증, 거래 내역, 인보이스, 계약서 이런 거 받으셔야 되고, 또 간단하게 뭐 11번가에서 판매했는데 해외 고객이 구매했다 이러면 소포 EMS 이런 거 쓰셔야 되겠죠. EMS 보낸 그 영수증으로 영세율 매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있는 배달의 민족, 뭐 플라잉 컴퍼니, 음식점들 가지가지 매출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가 안 되도록, 매출 누락 안 되도록 반드시 집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세무대리인의 경우는 업체 사장님들이 알려주셔야지 매출 집계할 수 있습니다. 뭐 카드 매출, 세운계약서 매출 정도는 홈택스 들어가서 조회해보면 안 알려줬는데도 조회가 가능하겠죠. 현금 영수증 매출. 그러나 이런 오픈마켓 매출이나 뭐 영세율 매출, 이런 배달의 민족 이런 거는 집계가 안 됩니다. 이런 거 반드시 업체 사장님한테 있으면 알려달라고 꼭꼭 체크를 부가세 때 하셔야 됩니다.